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미국 MLS LAFC로 이적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시즌 도중에 합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캡틴 손흥민은 고군분투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전까지 중위권에 머물던 LAFC의 팀 순위는 급상승했고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밴쿠버와의 플레이오프에서 뼈아픈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시즌을 마감해야 했죠. 비록 우승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LAFC의 다음 시즌 목표가 기적처럼 모두 달성되는 믿기지 않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LAFC가 그토록 원했던 국제 무대 진출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동부 지구의 강팀들이 올라와 우승 경쟁을 해야 했지만 예상을 깨고 뉴욕시티가 갑자기 4강전에서 필라델피아를 누르고 동부 결승에 진출하면서 동부 지구의 판도가 요동쳤습니다. 만약 뉴욕시티가 우승해버리면 마지막 남은 대륙 대전 티켓 한 장이 뉴욕으로 날아가게 되는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칫 LAFC의 또 다른 목표였던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잔치를 지켜보면서 손가락만 빨아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셈입니다. 손흥민 영입의 큰 그림 중 하나였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물거품이 될 뻔했죠. 하지만 축구의 신은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 덕분입니다. 동부지구 결승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가 뉴욕시티를 5대1로 대파하면서 우승을 차지해준 덕분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이미 다른 경로로 국제대회 티켓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차순위였던 LAFC에게 그 행운의 티켓이 승계된 것입니다. 이로써 손흥민의 LAFC는 내년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CONCACAF 챔피언즈컵 출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가 왜 중요할까요? 이 대회의 정식 명칭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으로 쉽게 말해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유파 챔피언스 리그의 북중미 버전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각 리그 챔피언들이 북중미 왕자를 놓고 다투는 최고 권위의 대회죠. 이 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우승팀에게 FIFA 클럽 월드컵 진출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 컵을 들어 올린다면 2029년 클럽 월드컵에서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같은 유럽 최강팀들과 다시 맞붙는 꿈의 무대가 LAFC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LAFC가 손흥민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영입한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난이도는 지옥입니다. 1962년 창설 이후 멕시코 팀들이 대부분 우승을 독식해왔고 멕시코 홈에서의 터세도 심합니다. LAFC도 재작년 결승에서 멕시코 팀에 아쉽게 패배하여 준우승에 그쳤던 한이 있습니다. 이제 해결사 손흥민이 그 한을 풀어줄 차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정은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 일정은 살인적이 될 것입니다. 정규 리그와 나머지 컵 대회들까지 손흥민이 소화해야 할 경기가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MLS 정규 리그 34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확정된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결승까지 가면 최대 9경기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미국 멕시코 통합컵 대회인 리그스컵이 최대 7경기, 미국 FA컵인 US 오픈컵도 약 56경기가 추가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55경기가 넘고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하면 60경기에 육박합니다. 이동거리가 긴 미국 특성상 이제 34살이 되는 손흥민에게는 엄청난 체력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 팬들이라면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자주 보는 것을 원할 테니 최소한 몇 경기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팬들에게는 행복한 비명입니다. MLS 경기는 주말에 열리지만 챔피언스컵은 유럽 챔스처럼 주중에 열립니다. 주중 오전에 많은 경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챔피언스컵은 토너먼트라서 긴장감이 남다릅니다. 홈앤어웨이로 펼쳐지는 손흥민의 진검승부가 최소한 몇 경기는 더 확보되니 내년 시즌을 기다릴 이유는 충분합니다.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의 상금 규모는 우승하게 되면 최대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MLS의 셀러리 캡 제도 때문에 손흥민 같은 마키 플레이어를 제외한 일반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10억에서 15억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우승했을 때의 포상금은 선수들에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게다가 클럽 월드컵에 나가는 순간은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포상금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선수단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LAFC는 다음 시즌 로스터를 발표하면서 떠난 선수들과 재계약한 선수들을 공개했고 요리스와의 협상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리스는 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한 골키퍼인 만큼 중요한데 최근 요리스는 밴쿠버의 인조 잔디는 프랑스 2부 리그보다 못하다면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이는 여전히 그의 승부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현지에서는 요리스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있고 클럽 월드컵 진출이라는 새 목표가 생겼으니 내년에도 토트넘 듀오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 시즌은 손흥민의 마지막 축제와도 같은 시즌이 될 것입니다. 북중미 월드컵과 MLS 시즌을 처음부터 함께하는 만큼 득점왕과 트로피를 모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은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손흥민이 개최 월드컵 리허설을 하는 셈이죠. 이번엔 동계 훈련부터 제대로 소화하고 시즌을 시작하니까 득점왕과 트래블 3관왕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보강도 필수적이며 손흥민이 34살이 되는 만큼 체력 관리도 필수입니다. 60경기에 달하는 일정과 장거리 이동은 34살 손흥민에게 큰 부담이 되죠. 구단의 철저한 로테이션과 수비 보강 없이는 자칫 혹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음 시즌 LAFC에서 제2의 전성시대를 다시 열어주길 기대해봅니다. LAFC가 이뤄내길 원했던 우승은 아쉽게도 밴쿠버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을 탈락시킨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서부 챔피언이 됐고 동부에선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결승전은 메시의 마이애미 대 밴쿠버의 전설 매치업이 성사됐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이번엔 없지만 내년엔 반드시 저들을 꺾고 클럽 월드컵으로 가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토트넘 상황은 참담합니다. 최근 3연패, 12년 만에 풀럼에게도 홈에서 패배하는 굴욕적인 총체적 난국 상황인데 손흥민이 10년 동안 올려놓았던 위상이 한 번에 곤두박 질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팬들과 선수 간의 충돌도 있고 감독은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12월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초상집 분위기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원래는 축제해야 할 자리가 팀이 망가져서 너무나 어색하고 무거운 자리가 될까 우려됩니다. 아니면 손흥민이 응원하는 만큼이라도 선수들이 정신 차리고 리버풀을 잡아서 반등하길 바랍니다. 그게 떠나는 캡틴에 대한 또 다른 예의일 테니까요. 손흥민은 한 달 동안 잘 쉬고 미국에서 클럽 월드컵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극명한 대비가 느껴지시죠?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살인적인 60경기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LAFC가 클럽 월드컵 진출권을 따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분석과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 활약과 MLS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